자, 미분. 아무튼 여기 1강하고 2강에 대한 내용이 조금 그래도 숙지가 돼 있어야 좋을 것 같아요. 석훈이 다 하셨죠? 알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 3강은 그러면 여기 기본 공식 같은 정도는 다 지금 대충 파악이 된 상태예요? 아니면 전혀 감이 없는 상태예요? 조금은 감이 있어요? 그러면 공식 하나만 보고 갑시다. 그래도 여기 미분계수 정의 정도는 우리가 공식을 봐도 되겠지? 일단 미분계수 정의는 이거죠. 갑니다.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에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라고 하는 이놈, 이거의 평균 변화율이래요. 이 아이가 이 친구가 평균 변화율이라는 건 알겠어요? 네. 평균 변화율은 말 그대로 x값의 변함에 따라 y값의 변화를 비율로 나타낸 거, 평균 변화율. 그러면 여기 분자는 f값 두 개의 뺄셈이고 분모는 a 플러스 h와 a라고 하는 두 개의 x값의 차이고, 그래서 x값의 변화량분의 y값의 변화량이니까 여기 노란색 네모박스 친 아이가 평균 변화율. 근데 h를 0으로 보내면 서로 다른 두 점 a 플러스 h와 a라고 하는 그 두 점이 h를 0으로 보내니까 같은 점 a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가 a라고 하는 그 점에서의 적선의 기울기로 바뀌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얘를 수학 기호로 f'a라는 기호를 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주목하셔야 될 것은 주로 극한 기호가 나오면 이게 0분의 0꼴이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러면 문제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미분계수 기호를 써가지고 넘길지 아니면 진짜 극한을 풀지 그건 문제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푸시면 돼요. 근데 아무래도 이 극한 기호 복잡한 상황을 프라임이라고 하는 이 미분기호로 바꿀 수 있으면 매번 이 극한 기호를 계산 안 하고 도함수를 이용을 해가지고 프라임, 즉 미분법을 이용해가지고 미분계수를 좀 더 심플하게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면 배우는 이유이기도 하고. 오케이? 네. 자, 됐어? 네. 그러면 이제 요 모양에 대해서 좀 더 익숙해져야 돼. 요 모양은 결국에 평균 변화율, 즉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를 극한을 보내서 서로 다른 두 점이 같은 점이 되게 하면 된다. 그러면 이제 이런 모양도 눈에 보이겠죠. 리미트 x가 a를 향해서 갈 때 x-a분의 fx 마이너스 fa라고 하는 이 아이도 딱 보면 y값의 차이, x값의 차이, 극한을 보내니 서로 다른 두 점 xa가 a라는 점으로 같아지는 거지. 그래서 얘를 우리는 앞으로 f'a라고 부른다. 일단 됐어요? 그래서 여기 식을 좀만 더 자세히 보면 이렇게 써져 있지.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는 이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니까 극한값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거기 전제 조건이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을 하면 우리는 x는 a라는 점에서 미분 가능하다 하고 수학 기호로 이렇게 쓰는 거라고. 근데 이게 한 번에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오더라고. 실은 저도 고등학교 때 이 두 번째 있는 식은 좀 잘 와닿더라고. 이게 평균 변화율이라는. 근데 여기 첫 번째 있는 식은 솔직히 좀 감이 잘 안 오더라고. 잘 안 바뀌고. 그래서 요거는 좀 잘했던 것 같은데 이건 뭔지 모르게 잘 안 되더라고. 아무튼 여러분들도 모양에 익숙해지지 말고 상황에 좀 익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 겉모양에 현혹되지 말고. 오케이? 그래, 지난 시간 저하고 성강할 때는 아마 요거에다 두 개를 더하게 됐거든? 아무튼 그걸 하진 않아. 기본 틀만. 됐죠? 네. 그럼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이런 극한 미분계수라는 이 기호가 상황이 존재하면 미분 가능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미분 가능인데 우리가 2강 함수의 연속에서 배운 거는 이제 함수의 연속이라는 개념을 배우고, 그래서 이 연속이라는 개념하고 미분이라는 개념이 연결고리가 있나 봐요. 그래서 어떤 함수가 미분 가능하면 그 함수는 연속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걸 이미지로 좀 기억하실 거면 그래프가 이어져 있으면 연속. 네. 이어져 있긴 이어져 있는데 부드럽게 이어져 있으면 미분 가능까지. 괜찮아? 그냥 부드럽게 이어졌단 말이 그냥 이렇게 그냥 스무스하게 그리면 미분 가능하고 이어진 것도 돼서 이건 미분 가능이라는 함수라고 보는데, 이어질 때 이어지더라도 약간 이렇게 뾰족하게 이어질 수도 있잖아. 이렇게 되면 이 점은 이제 미분 불가능한 점이 돼버린다고. 오케이? 네. 됐고. 네. 김동현인 것 같습니다. 저거 그거. 이거는 미리 잠겼나요? 진짜. 제가 자동으로 잠기더라고요. 아, 저 때문에 편집해야 되겠네. 진짜 자, 그럼 다른 거는 괜찮고.
방정식 그런 거. 자, 그다음에 여기 필수 예제는 솔직히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예를 들어 필수 예제 3-1 그 부분에 노트 보인가 노트? 노트. 이게 46쪽에 필수 예제 3-1에 노트. 예. 거기 보면 포물선 하나 띡 이쁘게 그려놓고 양쪽에 A, B라는 두 점 잡아서 초록색 선 하나 그어놓고 그 밑에 빨간색 선을 하나 해놨어요. 그림 보이죠? 네. 그럼 그 빨간색 선하고 초록색 선이 평행한 것 같죠? 네. 그럼 평행이니까 당연히 두 직선의 기울기는 같겠죠?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르게 해석을 하면 두 점 A, B를 이은 직선의 기울기하고 빨간색 접선의 기울기하고 같게 되는 상황인 거지. 예. 네, 그래서 이게 나중에는 평균값 정리라는 용어를 그 새로운 정리를 배우면서 이걸 다시 개념을 배우긴 한다고. 그러니까 됐어? 근데 이제 포물선 같은 경우는 이렇게 특별한 같은 경우는 좀 특징들이 많나 봐. 그래서 아마 인터넷 검색이든 본인 나름대로 막 고민해보고 탐구를 막 하다 보면 A라는 점과 B라는 점의 중점이 C가 돼요. 그러니까 A, B의 중점이라기보다는 A, B의 X좌표의 중점이. 그래서 실제로 지금 C라고 하는 거 양쪽에 좀 땡땡 해갖고 같다는 길이가 같다는 의미가 살려있잖아. 근데 이게 포물선의 특징이라고. 네, 그래서 나중에는 이 포물선의 이 특징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 기하라는 과목을 배우면 이 포물선엔 초점이라는 게 존재해요. 그래서 그 초점을 작도할 때 하나의 아이디어로 쓰기도 하고. 나중에 기하를 선택하면 됐고. 그런 신기한 것들도 있대요. 그 다음에 필수예제 3-2번 같은 게나 유제 3-3번 같은 경우를 조금 풀어보면서 미분계수의 정의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 한 번만 되짚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네, 평균 변화율 일단 모양이 만들어져야 되니까 예를 들면 필수예제 3-2번에 2번 있지? 예. 그 문제 상황은 평균 변화율의 모양이 현재 갖춰진 상태인가? 아니요. 안 갖춰졌잖아요. 네. 왜냐하면 분자는 y값의 차이지만 분모는 x값끼리 뺐을 때 뭐가 있어야 돼? 그렇지. h의 세제곱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h밖에 없잖아. 네. 그럼 당연히 평균 변화율 모양을 만들려면 h의 세제곱을 만들고 다시 h의 제곱을 곱해버리면 되지. 그러면 여기 그래도 말 나왔으니까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a 플러스 h의 세제곱 마이너스 f의 2가 아닌가? 네. 네, 그럼 이 모양이니까 당연히 내가 알고 있는 점 모양 만들어서 풀어내려면 여기를 h의 제곱을 곱하고 다시 이렇게 해주면 이거 어차피 약분되니까 효과가 똑같을 거 아니야. 그래서 네, 그렇게 되면 결국에 이게 뭐야 이게 이제 프라임에 이제 얘가 평균 변화예요. 그러면 얘는 극한을 보냈을 때 극한값 존재하는 상황. 네. 얘도 존재하고 얘도 존재하고. 그러니까 각각 구해서 곱해도 된다고. 함수의 극한의 성질. 그래서 얘는 뭐가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얘가 0이잖아. 계산하지 않아도 0이라는 건 알 수 있겠지. 근데 이제 얘를 f'A라는 이 수학 기호를 쓰고 싶다면 이 f라는 함수가 A라는 점에서 미분이 가능해야 이 기호를 쓸 수 있다고. 근데 여기 문제의 제한 조건 중에 f'A가 1이라는 기호가 써져 있으니 A라는 점에서 미분 가능하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바꾸셔도 되죠. 그러니까 아무튼 결론은 이 프라임이라고 하는 이 기호는 미분 가능할 때 쓰는 기호야. 그러니까 이 기호를 쓰고 싶으면 아까 같은 이런 뾰족점이 되면 안 된다고.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기호를 쓰고 싶으면 반드시 이 극한값이 존재할 때만 쓰는 거야. 오케이?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디테일하게 막 안 물어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처음 미분을 공부하다 보니 약간 이런 디테일한 부분을 묻게 되는 단원인 것 같아요. 됐고, 그럼 나머지 유제 3-3번에 이런 것도 한번 몇 개 바꿔봐. 그럼 조금 감이 올 거야. 오케이?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제일 주의할 건 아무튼 이 극한 계산할 때 엄청나게 편리한 정리라고 알려진 게 로피탈 정리라는 게 있어요. 로피탈 정리. 로피탈 정리가 왜 편리하다고 져 있냐면 이런 거를 계산할 때 이렇게 식변형을 하지 않고 0으로 보냈을 때 얘도 0으로 가고 얘도 0으로 가고 이렇게 부정형 0분의 0꼴이나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같이 부정형 꼴이 만들어지면 무조건 이 정리를 쓸 수 있다고 마치 알려져 버려서 학생들 사이에서는.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 같은 경우 보통 극한을 구하면 거의 극한값이 존재하는 상황으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올 거 아닌가. 그러니까 당연하다 로피탈 정리 써도 되는 것처럼 얘들이 있는 거야. 근데 이걸 계속 서버릇하다 보면 식변형은 못하고 결과만 나는 거지. 그러면 나중에 문제 상황상 식변형을 해야 되는 문제 상황이 등장을 하면 오히려 이게 독이 될 수도 있다고. 그래서 저는 이거를 배우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알 거면 기본은 안 상태에서 알아야 이게 효과 좀 뭐랄까 장점이 되더라고. 오히려 이게 독이 되면 안 되고 얘만 알면 안 되잖아. 네? 근데 이제 저도 솔직히 고등학교 때는 얘를 잘 모르겠더라고. 솔직히 바꾸는 게. 특히나 여기 막 합성돼가지고 함수가 함수가 난리가 나면 아무튼 변형이 잘 안 돼. 그래서 나도 이 로피탈 정리 쓰더라고. 근데 그게 참 무서운 거더라고. 이게 지금 처음 공부하는 친구들이랑 더더군다나 이렇게 식변형하는 거 연습 좀만 더 해봐. 근데 저기 뭐예요? 어떤 거?
아 그래 그럼 간단하게 해볼까? 리미트 x가 a를 향해서 갈 때 로피탈 정리는 이거예요. g 프라임 x분의 f 프라임 x가 알파라는 극한값이 이렇게 존재하면 리미트 x가 a를 향해서 갈 때 gx분의 fx라고 하는 요놈의 극한값도 알파가 된다. 단 요거하고 요거의 극한이 각각 다 0으로 가거나 아니면 둘 다 무한대로 가거나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미분기호잖아요. 로피탈 정리 미분을 배우고 나면 이제 정리를 배우는 거야. 이게 지금 뭔가 정확히 한다기보단 이 로피탈 정리라고 하는 게 있다더라. 그래서 인터넷 검색이나 혹시 그냥 어떤 건지 대충 한번 봐보고 나중에 혹시 누가 뭔 말하면 맞아 그거 미분할 때 쓰는 정리 같은 거였는데 하고 이제 적용해 보려고 하다 보면 생각보다 매력적인 정리이긴 하죠. 영적인 로피탈 정리를 어떻게 써요? 예를 들면 이렇게 쓰는 거야. 너희 지금 해도 되나? 나 너희 그냥 교육과정 무시하고 그냥 갈게. 너희가 원했으니까. 심화수학 원. 맞아. 우리 심화수학 원이니까. 수투가 아니라. 자,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우리가 지금 궁금한 건 이거의 극한값이 궁금한 거잖아. 네. 근데 하필이면 h를 0으로 보냈더니 얘도 0으로 가고 분자도 0으로 가는 거야. 네. 그렇잖아. 왜냐면 fa 빼기 fa라서. 그럼 0분의 0 꼴이니까 꼴이잖아. 그러니까 엄청 궁금한 상태예요. 이게 뭐야? 라고 물어보니 모르는 상태라고. 그러니까 이제 궁금한 상태에서 그럼 0분의 0 꼴이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이걸 쓰는 거야. H에 대해. 분모도 미분하고 분자도 미분해서 다시 극한을 보냈을 때 나오는 극한값을 미분하기 전 상태의 극한값하고 똑같다는 거야. 이 정리가. 그러면 얘를 미분하면 h를 미분하면 미분 공식 혹시 배웠어? 1. h를 미분하면 그냥 이것만 기억하면 돼. x의 n제곱을 미분하면 nx의 n-1로 이렇게 되는데 차수는 하나 내려가고 개수가 앞으로 튀어나오고. 근데 이것만 일단 안다 생각하고 아직 안 배웠으니까 안다 생각하고 h의 1제곱이니까 미분하면 1 내려오고 1 빼기 1이니까 0제곱. 그래서 미분하면 1. 그 다음에 분자는 fa는 숫자니까 0이겠죠. 상수는 미분하면 0이에요. 왜냐면 얘가 x의 0제곱이라 생각해보면 되잖아. 괜찮아? 그럼 얘는 사라지고 얘는 f 프라임 a 플러스 h의 세제곱. 근데 합성함수 말이 너무 할 말이 많아지는데 합성함수라서 너희가 하자 했다. 속에 있는 애를 한 번 더 미분해서 곱하면 돼요. 이거는 영상도 찍으니까 너희가 나중에 집에 와서 꼭 찾아봐. 합성함수의 미분법. 당연히 나오죠. 저 심화성. 우리 심화수학이니까. 여기까지 됐어? 근데 아무튼 다른 거 보지 말고 그냥 이것만 보면 돼. 다른 거 해석되지 말고 어쨌든 얘의 극한을 구하고 싶었는데 얘를 각각 분모도 미분하고 분자도 미분해서 미분이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각각 미분해서 다시 극한을 보내려고 하니 더 이상 분모가 0으로 안 가고 분자도 0으로 안 가요. 근데 이제 여기 상황에서는 0으로 가는데 근데 중요한 건 분모가 0으로 안 가니까 그냥 극한 보낸 거를 그냥 답으로 쓰면 되는 거지. 그럼 실제로 얘가 1이고 얘는 아까 f'a가 아까 1인가 기드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h제곱이니까 이게 0으로 가죠. 그럼 결국 1, 1, 0이니까 결국엔 0일 거 아니야. 그럼 분모 분자 각각 미분해서 나온 그 결과값을 원래의 극한값하고 동일하다고 봐도 된다가 로피탈 정리라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쓰면 솔직히 별 식변형할 필요 없이 그냥 바로 나와버리니까 아이들 생각보다 이거를 처음에 엄청난 매력적인 정리처럼 인지를 한다고. 그러면 정작 처음 공부할 때는 이렇게 식변형하는 거에 대해서 좀 연습을 트레이닝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걸 안 해버리고 이것부터 하면 독이 될 수도 있다 이 말. 네? 그래서 혹시 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학원 선생님이 좀 풀다 잘 안 풀려 무조건 로피탈 정리만 쓰는 학원이라면 그 선생님에게 말씀드리고 내일부터 안 가면 되죠. 왜냐하면 잘못 가르쳐주고 있는 거잖아. 맞습니다. 아무튼 이해됐죠? 근데 아무튼 이거는 그냥 그 기억만 갖고 가라고. 로피탈 정리라는 거 쓰면 좀 편하게 하나 보구나. 이거. 근데 혹시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은 대다수가 혹시 미적, 이과 성향의 계열로 가야 되는 친구라면 미적에서는 다항함수를 주로 다루는 게 아니라 초월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이런 복잡한 함수를 다루다 보니까 보통 다항함수는 미분하면 차수가 하나 내려가서 식이 간편해져요. 근데 초월함수들은 미분하면 미분할수록 더 복잡해져요 오히려. 그래서 로피탈 정리가 절대 장점이 아닐 수도 있어. 네, 그러니까 딱 수투 때 적용되기 좋은 정리. 근데 더 해줄 수 있는 말은 이 로피탈 정리라고 하는 건 교육과정 내예요, 왜예요? 왜예요, 왜? 그러면 이 로피탈 정리를 그 수능 출제기관에서 출제하는 사람들이 이 정리를 모를까? 당연히 알겠죠. 그러면 이거를 썼을 때 더 빨리 풀 수 있는 문제 절대 출제 안 한다고. 엄마 이해되죠? 왜냐하면 교육과정 외적인 풀이를 썼는데 교육과정 내로 착실하게 공부한 친구들이 손해볼 수 있는 상황에서 절대 출제를 안 하겠죠. 그러니까 걱정하진 않아도 된다고.
그럼 이거에 대해서 재미를 볼 수 있는 건 뭐 사설기간 혹시 문제라는데, 근데 요즘에 사설기간 문제들도 퀄리티가 많이 올라가서 웬만해서 교육과정 내에서 풀 수 있는 게 더 이렇게 잘 만들어져요. 네? 아무튼 모른다고 불안해하지 말라고. 단 교육과정 내에 있는 거는 모르면 당연히 불안해하대. 오늘 됐고, 나머지 변형 꼭 해보시고. 3-3에 3 3-3에서 저 좀 한번 해보세요. 또 해보지 뭐. 오늘 그냥 딱 이거 연습 문제 다음 시간 하고 여기까지 하면 멈춰도 되잖아. 맞습니다. 그래, 급하게 안 해도 돼. 단 매일 찍을 거라고. 예? 네. 이게 이렇게 누적을 시켜놓으려고 그래. 혹시라도. 근데 혹시 주말에도 즐길 수 있을까요? 주말에는 안 찍어요. 주말에 쉬어요. 수비하겠다 주말에. 아쉽다. 3-3. 내일 수업. 잠잘 때 들어야 잠잘 때 듣는다는 건 뭐지? ASMR. 잠잘 때까지도 듣는다. 와. 잠잘 때도 목소리 들을 거잖아. 진짜 아침에 모닝콜 저. 바로 깼어. 진짜 오디오 안 된다. 자, 보십시다. 해도 된가? 예. 네. 일단 여기 일단 보시면 다른 거 해석되지 말고 일단 분자, 여기 분자에 있는 놈이 y 값의 형태를 띠는 아이들의 뺄셈의 형태가 만들어져야 돼. 쌤, 저 유제 3-3에 4를 질문했어요. 아씨 확 때려. 그냥 저것도 하고 또 하죠. 아 그래? 그래. 고마워요. 뭐가 고맙지? 아무튼 자 이제 할게. 예. 자 이걸 딱 보시면 여기 x제곱 곱하기 f1이고 얘는 fx의 제곱이야. 이렇게 약간씩 좀만이라도 복잡하게 나오면 머릿속에 알고 있는 친구들은 엄청난 충동이 온다고. 뭐 굳이 복잡하게 식변형을 하냐. 이걸 쓰면 되지. 그냥 해버린다고. 그러면 매력을 느껴버려요 이제. 그냥 뭐. 근데 이제 그렇게 저도 하다 보니 고등학교 때 안 좋더라고. 맞습니다. 그렇게 가급적이면 좀 변형하려는 연습을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예. 가네. 그럼 리미트 x가 1을 향해서 할 때 혹시 뭘 하고 싶은가? 제일 먼저. 여기는 x제곱 f1이고 여기는 fx제곱인데 이거 두 개가 여기는 x제곱 앞에 있고 이건 안에 있어서 뭔가 정리가 잘 안 되는데. 좀 넣어요. 좀 약간 변형을 합니다. 약간 분해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낑겨 넣어요. 뭘 낑겨 넣자고 갑자기? 맞춰요. 뭐 예를 들면 저 같은 거 이런 거 같아. 여기 f1은 여기 숫자로 있잖아요. 근데 여기 잘 보면 여기 fx의 제곱이라고 하는 애가 눈에 보이잖아요. 요 새끼. 예. 네, 우리 보통의 문제 풀이면 차라리 fx의 제곱 옆에 f1이 있으면 fx의 제곱하고 f1을 뺄셈을 하면 분모에 x제곱 빼기 1이 있으면 딱 모양이 이뻐지잖아. 그래서 그 모양 생각을 한번 변형해볼게. 여기 마이너스 있으니까 이렇게. 여기 f1이 있으면 좋겠다 이거 이렇게. 그리고 분모에 x제곱 마이너스 1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라고. 예.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이 식하고 이 식이 바뀌면 안 되니까 똑같아야 되잖아. 그래야 값이 안 바뀌니까.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fx의 제곱이랑 얘랑 모양이 딱 맞아 떨어져. 근데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f1이야. 근데 여기는 f1이 없어. x제곱이 곱해져 있지. 그럼 괜히 더했으니까 다시 빼요. 빼죠. 이렇게. 그러면 얘랑 사라지니까 어차피 안 한 거랑 효과 똑같잖아. 그럼 여기다가 원래 있었던 놈 하나 x제곱에 f1을 쓴다고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럼 모양이 만들어지고 나니까는 그러면 여기 f1이 공통이라 f1로 딱 묶어내는 순간 x제곱 빼기 1이라 얘랑 약분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한마디로 두 개를 한 번에 바꾸려고 하면 솔직히 잘 안 되는데 하나의 목적을 눈에 더 들어오는 애 하나를 목적을 가지고 분모 형태랑 이거 비교해서 이 모양을 많이 바보로 타다 보면 저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다 보면 식이 생각보다 금방 바뀌더라고. 한 번에 바꾸려면 잘 안 되고. 그러니까 됐어요? 그러면 얘는 원래 x제곱 마이너스 1이 아니었으니까 이제 여기다 x 플러스 1을 다시 곱해줘야 이 모양이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럼 다시 그렇지 여기다 x 플러스 1을 곱하시면 되겠지. 좀 복잡하긴 하지만. 괜찮아요? 이제 간다. 간다고. 그럼 여기 요 뺄셈에서 이쪽은 얘랑 곱해진 게 얘가 되는 거잖아. 가도 된가? 여기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극한 보내면 f 프라임. 왜 그냥 봐봐. 이게 x제곱 빼기 1이니까 x를 1로 보내면 분모도 0으로 가고 분자도 0으로 가잖아. 그럼 0분의 0거리야. 근데 서로 다른 두 점 x제곱과 1이 서로 다른데 x를 1로 보내면 같은 점 1이 되잖아. 그러니까 f 프라임 1이라 쓴다고. 맞습니다. 이 겉모습이 현혹되지 말고.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기 그럼 처음에 봤던 이 모양 이 x가 아니라 결국 A예요. 그렇지, A로 가고 있는 그 X의 형태를 띄기만 하면 되는 거지. 괜찮아요? 네. 그 다음에 여기 그 빼기를 기준으로 이거 F1을 묶어버리면 이 모양이 F1에서 X제곱 빼기 1로 이렇게 완성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게 분모에 있는 거니까 이쪽하고 이쪽 찢어주면 될 거 아닌가요? 네. 그러면 x제곱 빼기 1, x제곱 빼기 1 약분되니까 f1만 남겠죠. 네. 그러면 플러스 f1. 아.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아직 얘는 신경 안 썼으니까 곱하기 제 괄호해주고. 이 곱하기 2랑 돼 있죠. 됐어? 그럼 이제 a하고 a만 여기 값이 있는가? 예, 있어요. 이제 계산하시면 되겠죠. 해봤어요? 역시 두두석. 됐어? 예. 근데 이게 더 복잡해지기가 쉽지 않은 게 더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로피탈 정리의 힘이 더 강해져요. 그럼 교육과정 내에 풀이하고 교육과정 외 풀이가 있는데 이 뭐랄까 엄청 애들 어렵게 해보려고 이 단원을 막 어렵게 막 복잡하게 꼬면 꼴수록 오히려 로피탈 정리를 쓴 친구들이 더 힘이 세진다고. 그러니까 이 단원은 딱 이 정도 수준이 최고 난도의 수준의 가능성이 높다고. 더 어렵게 나오기가 쉽지 않아. 그게 너무 막 복잡한 걸 막 어떻게 막 이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돼요. 네? 그리고 아무튼 이 극한기호를 계산할 때 확실한 거는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함수 모양이 내가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극한값을 구할 수 있는 여러 개가 있으면 각각 다 구하면 되잖아. 그래서 맨 마지막 처리만 하면 되니까 내가 잘 알고 있는 나의 정확하게 내가 알고 있는 극한값을 구할 수 있는 모양으로만 변형하려고만 노력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맨 마지막 답은 그냥 연산답이니. 그러니까 됐어? 나 뭐 유제 몇 번? 문제 3-3-4. 그럼 유제 3-3의 4도 왠지 느낌이 비슷한 것 같지 않은가? 맞아요. 왠지 느낌이 살짝 오죠? 네, 네. 여기 솔직히 fx 옆에 뭐가 있으면 좋은 거야? 분모에 x-a가 있으니까 fx 옆에 fa가 있으면 좋은 거잖아. 쓸게, 10만 쓸게. 여기 유제 3-4의 4번 얘기를 하는데 3-3-4. 3-3의 4, 앞에요? 쏘리. 아이씨. 3-3의 4. 이거 맞지? 네. 그러면 리미트 8H. 0으로 갈 때 이렇게 a 플러스 2h 제곱 빼기 a 마이너스 2h 제곱 8h 됐어요? 네. 간에 일단 극한 문제가 나오면 제일 먼저 할 일은 극한을 먼저 보내봐. 예전에 문제를 쉽게 내주려고 그 주관식 첫 번째 번호가 22번이거든? 네. 22번이라 애들 쉽게 내주려고 이런 문제를 냈어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 1로 갈 때, x분의 뭐였더라? x제곱 플러스 1이든가?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낸 거야. 2. 그럼 그냥 대입하면 답이 2야. 2죠. 이거 2가 알겠는가? 네. 그러니까 뭐 고민할 것도 없어. 그냥 대입하면 답이라고. 그냥 쉽게 주려고. 극한을 몰라도 너 대입할 줄 알아? 아니면 풀 수 있어? 이렇게 준 건데 어떤 아이는 여기다 갑자기 여기 로피탈에서 답이 되구네. 잠깐만. 3으로 하면 3으로 해도 2인가? 3으로 하면 4제. 네. 이렇게. 이거 맞지? 네. 1로 하니까. 근데 이제 어떤 친구들은 아무 극한 기호니까 아무 고민도 없이 방금 했던 이 로피탈 정리 있잖아. 아무 고민 없이 로피탈 정리 쓰는 거야. 그럼 분모 미분하면 1이고 분자 미분하면 6x제. 이거 좀 어려운가? 1이고 6x잖아. 그럼 여기다 x를 1로 보내면 얼마가 나와요? 6이 나와요. 그 답을 6으로 써본다고. 그러니까 그게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면 로피탈 정리를 알고 있으면 로피탈 정리를 써도 되는 상황인지부터 먼저 파악을 해야 되는데 나의 눈에 익숙한 형태니까 무조건 그 정리만 쓰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이제 실수라는 용어를 쓰는 거고 그 다음에 미처 깜빡 여러 가지 핑계를 대지만 결국에는 공부를 안 한 거야. 그래서 솔직히 요즘 수능 추세는 어쨌든 중난도가 어려워지는 추세라서 실수라는 단어는 결국엔 그 친구는 그 유형에서 실수할 수 있는 형태를 아직 공부 안 한 거라고.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그거는 실수할 수도 있게끔 문제를 만들어낸 거야. 뭐 그게 그렇지. 그건 결국엔 실력인 거야. 그러면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한 공부도 해야 된다고. Understand? 아무튼 요거 이제 가보세요. 생각을 하고 그냥 H를 0으로 보내볼게. H를 0으로 보내면 분모도 0으로 가고 분자도 0으로 가죠. 네, 근데 여기가 딱 기가 막히게 눈에 들어오네. 제곱 빼기 제곱이. 그럼 합차 공식을 쓸 수 있잖아요. 그럼 FA 플러스 EH 더하기 FA 마이너스 EH. 한 번은 더하고 한 번은 빼겠죠. 예. 아무튼 이렇게 이거 너무 대충 썼네. 아무튼 이렇게 하면 몰라. 팔 아프네. 근데 이렇게 대충 되겠죠. 예. 그럼 H를 0으로 보내보면 여기는 EFA잖아. 네. H를 0으로 보내면 네. 즉 0으로 안 간다고. 네. 그러니까 얘들은 그냥 상수 취급받아도 아무 상관없는 거야. 그래서
근데 A가 되잖아. 그래서 A 플러스 2H하고 A 마이너스 2H를 빼면 4H죠, 4H. 네, 사이. 요거랑 요거를 뺀 게 여기 있어야 되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A 플러스 2H랑 A 마이너스 2H를 빼면 4H. 그럼 내가 원하는 건 8H가 아니라 4H니까 2분의 1을 아래 그래서 여기다 4H를 하고 여기다 다시 2분의 1을 해주면 되겠지. 괜찮아요. 그러면 요 놈이 극한값이 있는 거야. H를 0으로 보내면 같은 점 A로 가니까 F'A라고. 그럼 얘는 F'A고 얘는 EFA고 그 다음에 앞에 2분의 1 있고 이거 이제 답이 되겠네. 하겠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문제 상황이 나오면 그 여러분들 머릿속에서는 극한을 보낼 때 이 극한기호가 문제가 되는 거는 부정형, 즉 0분의 0꼴이나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같이 값이 딱 특정이 안 되는 그 문제 상황 속에서 이렇게 10변 정도 하는 거라고. 근데 이렇게 심플한 이런 거는 그냥 계산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부정형, 즉 0분의 0꼴 모양꼴로 그 문제가 되는 요소를 가지고 있는 애를 추출해가지고 걔들만 빨리빨리 없애려고 노력하시면 돼요. 네? 됐어? 예. 됐고 그 다음에 저기 필수예제 3-4번? 혹시 보인가? 예. 40쪽. 필수예제 3-4번 같이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그런 모양이 나와요. f의 x 플러스 y는 fx 어쩌고저쩌고. 근데 이거는 최근에는 한 10년 동안 그래도 평가원 수능에서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로 수능만 준비하면 굳이 준비를 안 해도 되는 유형이긴 하다고. 그렇지만 그래도 또 우리의 그 역량을 위해서 이렇게 해? 이거 해야 된가? 아니요. 안 그냥 해도 해도 되시. 넘어가? 네. 왜? 뒤에 연습 문제. 아 연습 문제 있으니까 좋아요. 그럼 일단 패스하고 그러면 도함수가 뭔가? 고맙고요. 본함수를 한번 미분한 함수. 도함수? 원래 함수 뭐. 원함수를 한번 미분한 함수. 도함수가 뭘까요? 거기 써져 있을 텐데. 미분한 거. 미분한 거? 어떤 구간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y는 fx에 대해서 네. 늘 x에 관한 y의 더함수. 야, 좀 잘 읽어봐. 뭐라고 써져 있어요? 리미티드 리미트 델타 델타 x를 x를 영어로 델타 x분의 델타 y를 x에 관한 그냥 길기를 는 와. 야, 뭐야. 뭐야? 뒤졌다. 아, 도함수 정의가 애매하게 써져 있구나. 도함수는 함수예요. 그러면 정의역이 있을 거고 치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네, 그러면 도함수의 치역이 뭐냐가 중요해. 도함수의 치역은 미분값. 그치 원함수의 그치 기울기를 함수값으로 갖는 함수인 거야. 오.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당연히 원함수의 기울기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면 도함수는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겠죠. 예. 그러네. 여기까지 됐어요? 네. 그럼 아까 그 뾰족한 데 있잖아. 뾰족한 데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이렇게 돼 있으면 왼쪽에서 봤을 때 접선의 기울기하고 오른쪽에 봤을 때 접선의 기울기가 약간 달라요. 그래서 그걸 굳이 표현하면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어쨌든 달라요. 그럼 이걸 취할까요? 이걸 취할까요? 그럼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때는 도함수의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지. 에? 그러니까 원함수의 함수값하고 도함수의 함수값은 그런 약간 차이가 있다는 걸 조금만 인지하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 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원함수하고 도함수의 이런 느낌이 조금 감이 오시면 나중에 이제 적분 공부할 때도 좀 낫더라고. 그래서 그 도함수, 그냥 이 도함수라는 이 함수 자체만 볼 때는 원함수의 접선의 기울기 그거를 함수값으로 가진 함수고, 그 다음에 뭘 도함수라고 부르냐면 어떤 함수를 미분. 라지라고 썼다? 어떤 함수를 미분해서 스몰 f가 이렇게 나왔어요. 네, 그럼 앞으로 우리는 이 그 스몰 f를 라지 f의 도함수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두 개가 관계가 맺어진 거야 드디어. 스몰 f라는 어떤 함수하고 라지 f라는 어떤 두 개의 함수가 있는데 라지 f 입장에서 자신을 미분했더니 스몰 f가 된 거야. 그럼 라지 f는 스몰 f를 부를 때 넌 나의 도함수야라고 부르는 거라고. 와. 넌 나의 도함수야. 원래 이렇게 불러.
부른다고. 그러니까 스몰 F 입장에서는 너무 고마운 거야. 자기에게 이름을 줘서. 와. 그래서 고마워. 야 김춘수 꽃. 진짜로 고마워. 그래서 스몰 F는 라지 F에게 자기도 이 라지 F를 부르고 싶은 이름이 있어야 될 거 아닌가. 오, 애칭, 애칭. 이게 뭔 말인지 되나? 누들만 이게 애칭이 이 필요해. 라지 F가 스몰 F를 부를 때 도함수. 그래, 넌 나의 도함수야 라고 부르니 야. 그럼 스몰 F가 라지 F를 부를 때 넌 나의 뭐야 라고 불러줘야 될 거 아니냐고. 그게 뭘까요? 원함수. 원시함수. 원함수? 원시함수. 주인님 부정적분이라고 한다고. 아 부정적. 어. 야. 적분할 때 배워야 이제.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이게 관계야 관계. 두 개가 서로 완전히 다른 함수인데 그냥 각각 그냥 지그들끼리 따로따로 노는 함수인데 한 놈을 미분했더니 얘가 돼버린 거야. 그러면 걔 입장에서는 걔한테 우리 그 미분하기 전 상태인 라지 F는 걔를 도함수라고 부른다고 자신의 입장에서. 그다음에 반대로 얘는 나를 다시 부정적분이라고 불러주는 거게 서로 이렇게 이제 이름이 맺힌대 이제. 그러면 두 개가 관계가 맺어지니까 어떤 하나의 함수만 보더라도 또 다른 함수를 추측할 수가 있는 거야. 이 함수가 어떻게 생긴 아인지 또 이 함수를 보면 이 함수가 어떻게 생긴 아인지 추측이 가능하고. 그래서 그런 관계들을 계속해서 물어보는 게 여기 뭐냐 미분과 적분 편이다. 응? 아무튼 됐고. 운동이요. 그럼 너희 기호 능력을 좀 해석해봐야겠다. 오. 확실히 이렇게 같이 있으니까 좀 건들고 싶네. 혼자 수업할 때는 좀 외롭기도 하고. 약간 혼자 하다가 이게 아무튼 좀 그런데 기분. 맞아요. 저희가 내일 나오겠습니다 선생님. 네, 동현이 아니. 선생님의 범수. 이거 어떻게 읽을까요? DYDX. PYDX 또 DDYX. 두두. 두두 스타. 2Y2X. 이거를 어떤 친구들이 읽을 때는 dx 분의 dy라고 읽기도 해요. 어림도 없이. 나눗셈 기호라서. 근데 그렇게 읽으면 안 되네. 얘는 나눗셈을 나타내는 기호가 아니라 나눗셈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호긴 하지만 나눗셈 자체를 의미하는 기호는 아니야. 근데 이거 자체가 그냥 하나의 기호야.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읽어야 돼. dy dx라고. 근데 어떤 상황에 따라서 뭐 dx 분의 dy를 읽기도 하지만 또 그거의 표현이 아니라 이렇게. 근데 나눗셈으로 봐도 되는 거 아니에요? 나눗셈에 의해서 만들어지긴 했지만 저것 자체가 그냥 하나의 기호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그 dy와 dx를 따로 분리해서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의 합쳐져야 하나의 기호의 의미를 갖는 거야. 막 빼고 막 하는지. 떼지 마. 근데 떼도 되게끔 즉 무슨 말이냐면 이거를 그 나눗셈처럼 인식하고 여러분들이 마음껏 데리고 놀아도 되게끔 그 기호가 설정이 돼 있는 것 뿐인 거야. 이게 잘 만들어놨지. 진짜 똑똑한 사람들이더라고. 이미 다 돌아가셨지만 다 죽었어. 저 유명한 사람들. 자, 진짜 그렇게. 그럼 이게 이 기호는 그렇게 있지만 이게 뭘 의미해요? 뭘? 미분. y를 x에 대하여 미분해 주세요. 라는 기호의 의미라고. 그럼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그러면 이 의미나 fx라 쓰고 ddx를 앞에다 붙여도 fx를 x에 대해서 미분해 주세요. 라는 뜻이라고. 근데 우리가 만약에 수학 2만 공부할 거면 이거 굳이 안 써도 돼요. 프라임 기호가 훨씬 더 심플하잖아. 미분하라는 의미니까. 이거 미분해라. 이것도 미분해라. 똑같이 미분하라인데 얘는 엄청 심플해. 딱 띡 끝이니까. 근데 얘는 뭔 dd 연표하고 썼어. 편집하면 되니까. 이거 안 된다. dd를 뭐하는데 이렇게 복잡하게 쓰냐는 거야. 그러면 얘는 뭔 의미고 얘는 뭔 의미인데 결국 의미는 똑같아. 근데 굳이 이렇게 쓰는 이유는 미적분까지 가고 나면 한 식에 x만 있는 게 아니고 y도 있고 여러 개가 섞여 있겠죠. 그렇지. 그래서 여러 개가 섞여 있을 때는 x에 대해서 미분하는지 y에 대해서 미분하는지를 정확히 해줘야 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어떤 문자에 대해서 미분했는지가 살려있죠. 이거는. 두 개의 기호의 큰 차이. 오케이 말이? 그러면 결국에 이게 x에 대해서 미분해라 이 말이라고요? 예. 그러면 제가 x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하고 싶어. 한 번 더. 그럼 여기다가 당연히 한 번 더 쓰면 돼요. 지금 ddx 한 번 더 쓰면 되죠. 예. x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하고 싶으면. 예. 어? 네. 두 번 미분하고 싶으니까. 네. 진짜인데? 이렇게 쓴다니까? 야. 그러면 그러면 ddx y라는 기호를 좀 축약해서 간단하게 쓰고 싶어. F 프라임 아니, 여기서. D제곱. 그리고 지금 d가 두 번 있으니까 d의 제곱. dx가 두 번 있으니까 dx 전체의 제곱인데 그냥 가로 생략. 하고 y만 이렇게 써주면 바로 생략해야 돼요. 써도 되는데 이게 괄호를 쓴다는 거는 이게 진짜 두 개를 곱셈으로 본다는 거잖아.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나눗셈으로 엄밀히 말하면 나눗셈이 아니듯이 이것도 하나의 기호인 거야.
근데 여러분들의 자연스러운 곱셈 나눗셈 자연스러움 유지하면서 기호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그냥 가로를 생략했다고 보는 게 제일 자연스럽긴 하더라고. 그럼 결국 이 말은 y를 x에 대해서 2번 미분해 주세요라는 뜻이라고. 근데 이제 이 기호가 잘 해석이 안 된 친구는 이걸 다시 써보라고 하면 제곱이 여기 D에 붙어 있고 X에 붙어 있잖아요. 근데 어떤 애들 보면 막 이렇게 쓰게 돼요. D제곱, D제곱, YX 막 이렇게. 그러니까 기호의 의미가 퇴색된 상태로 쓰기도 하더라고. 근데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이렇게 쓰는 거라고. 그래서 X에 대해서 2번 미분한 함수를 앞으로 우리는 이계도 함수라고 부른다고. 근데 이계도 함수가 수투에서는 안 다뤄지고 미적분에서 다뤄져요. 수트 없어요? 수투 없을 거야 아마 이계도 함수. 있을걸요? 없을걸요? 내고 없어요. 없어요. 아니 넌 있어를 내기를 했어야지. 넌 있어. 난 없어. 오. 내기 뭐 내기? 선생님 커피? 좋아하는 치킨을 하죠. 치킨. 아 커피 너무 크고. 커피? 아 이긴 사람이 동영이 때릴 수 있고. 아니 동현이 자신. 야 그냥 너가 그 사드리고 기억날 거 보신 거예요. 내기에서 이긴 건데. 그러면 아무튼 네가 진 건 진 거니까 그 교무실에다 버려놔. 쌤 주워서 먹을 테니까. 자, 아무튼. 근데 이계도 함수란 용어는 안 나오는데 이계도 함수의 의미가 살려지는 건 맨 마지막 부분에 나오긴 해. 저기 그러니까. 속도 가속도 부분에서. 그러네. 네, 가속도는 위치를 미분하고 이렇게. 아 물리 배웠지? 아니요 배우죠 당연히. 이자도 봐요. 물리를 배우면 나오는데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고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고. 근데 우리 수학 2를 공부할 때는 가속도가 위치를 2번 미분했다고 용어를 쓰진 않아요. 됐어? 뭔 얘기다 여기까지. 근데 이게 제가 이 기호를 좀 강조하는 게 이게 평소에는 솔직히 기호를 거의 쓸 일이 없는데 저기 나중에 다 미적분 얘기네. 진짜 미적분 어려운 학문인데 아무튼 미적분을 배우면 이런 게 나오는데 아 맞아요. x는 2t y는 뭐 3t의 세제곱 플러스 t 뭐 이런 식으로 약간 x하고 y 둘 사이에 직접적인 관계가 아니라 중간에 뭔가 매개변수 같은 하나를 끼고 관계를 내는 이런 표현도 나와요. 매개함수. 근데 나중에는 이런 것도 이것 자체의 곡선의 그래프 우리가 못 그리니까 요놈의 미분계수를 구하는 매개변수 미분법이라는 걸 또 매개변수. 매개변수. 근데 요놈에 대해서 이 기호가 좀 연습된 친구는 매개변수에 대해서도 이계도 함수를 구할 수 있는데 연습이 안 되어 있는 친구는 못 구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는 말들 중에 지금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이 아시되 잘 몰라도 되는 것들은 좀 흘려 듣는데 나중에 저런 것도 있나 보구나 라고 한 식으로 이렇게 좀 기록해 놨다가 나중에 다 미적분까지 공부하고 나서 다시 수트를 한번 볼 때 이때 말하는 게 이 내용이구나 약간 이렇게 되돌려 보는 건 어쩔까 혼자 생각. 근데 미적분을 안 배울 수도 있잖아요. 당연하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수학을 가르치는 큰 틀은 뭐라 해야 될까? 짧은 지식 알려고 멈춘다기보다 그래도 간다는 전제를 깔고 가르치는 거라. 공부 안 한다는데요. 미적할까요? 경제 쪽이면 미적에도 나쁠 거 못해. 근데 이제 미분은 나쁠 거 없는데 적분까지는 굳이 이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됐고 도함수 됐죠? 하다 진짜 됐어? 예. 그러면 여기 미분계수 나오고 바로 도함수가 나오는 이유가 뭘까? 둘이 연관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미분계수는 특정한 점에 한 점에서의 미분 가능성을 찾아가지고 그 점의 미분계수를 구한다 치면 진상수. 그래서 도함수는 말 그대로 그 미분 가능한 점들을 싹 모은 함수에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여기에서는 임의의 점 x에 대해서 이제 값을 계산하는 거죠. 아무튼 뭐 좀 생략할 건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어디냐 53쪽에 그 미분법 구하는 공식은 조금 알긴 알아야 되는데 오. 미분법 구하는 공식은 해도 된가? 예. 내가 볼 때 오늘 시간이 너무 늘어지니까 연습 문제를 차라리 내일 제가 영상을 올릴게. 생각보다 삼각 양이 많구만. 여기가 중요해요. 그래서 연습 문제를 어차피 푸는데 여러분들이 좀 기본 내용은 알아야 푸니까. 차근차근. 자, 그 다음, 됐자. 그 다음에 미분법 구하는 공식, 미분법 공식을 한번 보시면, 보고 있는가? 예. 거기 상수를 미분하면 0이다. 근데 미분의 의미는 이 곡선의 변화를 보는 거야. 기울기를 보는 거니까. 근데 상수함수는 아무런 변화가 없죠. 그래서 0이라고 하는 게 정말 자연스러운 생각이라고. 그 다음에 x의 n제곱은 아까 미분에서 말했다시피 계수 하나 내려오고 차수 하나 내려가고. 괜찮아? 네. 그 다음에 3번은 y는 cfx니까 상수는 그대로 놔두고 함수만 미분하고 나중에 상수를 곱해도 되고.
그 다음에 4번은 두 개의 함수가 더해질 거냐 빼지면 각각 미분한 다음에 나중에 더하고 빼도 되고. 둘 다 미분 가능할 때. 그렇지, 그렇죠. 어우, 이거. 야, 잘한다. 어쩜 맞습니다. 제가 투두 수학 문제자. 그 다음에 오. 성실에 내려가는 거. 5번은 여기가 중요하죠. 두 개 곱해진 함수를 미분하면 각각 미분해서 곱하면 될 것 같은데. 안미분 팀. 그렇지, 이렇게 된다고. 뭐라고? 안미분, 뒷미분? 진짜 멋없다. 어감이 안 좋긴 한데요. 아무튼 이거 곱한 함수의 미분을 잘 외워둬. 예. 에? 우리의 상식하고 깨지잖아. 곱한 함수의 미분도 각각 미분해서 그냥 곱하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공식이 좀 달라졌다는 거는 조금은 제가 볼 때 이걸 제일 기억하기 좋은 건 한번 증명해봐. 더함수 정의 써가지고. 그러면 훨씬 더 와닿을 수 있죠. 오. 됐어요? 예. 진짜 됐어?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합성함수의 미분법은 어렵게 보는 게 아니고 이거야. 그냥 이 기호의 의미만 알면 y를 x에 대해서 미분하고 싶대요. 네. 약간 괜찮아? 네. y를 x에 대해서 미분하고 싶은데 하필이면 그 y가 x에 대해서 표현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뭐 t에 대해서 표현되어 있는 식인 거야. 이게 예를 들면 y는 뭐 3t의 제곱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야. 근데 갑자기 어떤 이상한 놈이 와가지고 y를 x에 대해서 미분해 달래. 여긴 분명히 t밖에 없는데. 그럼 그럴 땐 이렇게 한다고. y를 x에 대해서 미분해야 되니까 y를 먼저 t에 대해서 미분을 해요. 그 다음에 t에 대해서 미분한 다음에 다시 그 t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아까 우리가 자연스럽게 생각해도 된다고 했던 게 이게 마치 곱셈 나누듯이 생각하면 dt 다시 약분하면 결국에 이거랑 효과가 똑같다는 거야. 이해되시죠? 이게 약간 합성함수의 미분법의 느낌이라고. 네. 진짜 이해되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y는 f의 gx라고 돼 있어요. 그럼 얘를 미분을 하래. 그러면 이런 느낌이잖아. 미분을 하라고 하면 이 함수를 미분을 해야 되는데 바깥에 f가 있고 안쪽에 g가 있을 거 아닌가? 그럼 나는 x에 대해서 미분해야 되는데 이 fg를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는 거야. 그럴 땐 일단 f에 대해서 먼저 미분을 하는 거지. 그래서 f' gx라고 일단 먼저 미분을 한다고. 예. 그 다음에 다시 이 안에 들어있는 이 gx 있죠? gx에 다시 한 번 더 미분해가지고 곱해주면 된다가 이 합성함수의 미분을 느끼면 살리는 거라. 혹시 이해되나? 그러니까 바깥에 함수가 있으면 바깥에 있는 함수부터 먼저 미분하고 다시 속에 있는 함수를 또 미분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약간 톱니바퀴 돌아가듯이 계속해서 이렇게 곱해져 가는 게 합성함수의 미분법이 어떻게 보면 큰 틀이긴 하죠. 네. 예. 그러니까 됐어?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큰 두 개를 배웠죠. 합성함수의 미분과 곱미분. 두 개가 곱해져 있었을 때 미분하라고 하면 안미분 뒷미분. fx fx 이렇게. 어감이 좋네. 네. 그래서 곱해져 있는 함수를 미분하면 이렇게 약간 식 모양이 살짝 달라지고 합성함수를 미분해도 식이 속미분이라고 하는 얘를 또 추가적으로 곱해줘야 돼서 이게 살짝 달라져. 됐어? 예. 근데 제가 이걸 굳이 두 개를 쓴 이유는 아까 했잖아. 라지 f를 미분하면 스몰 f가 된다고. 그래서 라지 f 입장에서 봤을 때 스몰 f는 도함수라고 부른다고. 근데 반대로 스몰 f 입장에서 라지 f는 부정적분이라고 부른다고. 그러면 얘를 라지 f를 미분한 결과물이 오른쪽이라고. 그럼 반대로 오른쪽을 왼쪽으로 되돌리고 싶으면 적분한다고 한다고. 그럼 얘를 미분하면 얘가 되겠죠. 그럼 얘를 다시 되돌리면 얘가 되는 거야. 그걸 적분이라고 한다고. 그다음 얘를 미분하면 얘가 되고 얘를 다시 되돌리면 얘가 되는 거고. 그리고 나중에 미분할 때 내 상식이 깨진 이 두 개가 나중에 다시 적분할 때도 상식이 깨진다고. 그냥 자연스럽지 않았었으니까. 그러면 얘를 적분하는 방법, 얘를 적분하는 방법을 배운다 이거야. 그게 얘는 나중에 이름으로 붙여진 게 부분적분, 얘는 치환적분이라는 이름이 붙여진다고. 근데 적분하는 스킬은 딱 그 두 개밖에 없어요. 부분적분하고 치환적분하고. 그 두 개만 계속했으면 돼. understand? 나 진짜 이해되냐고. 그래서 여기 제가 지금 말해줄 수 있는 건 딱 하나. 여기 수투 공부할 때는 아니긴 한데 미분 공부하실 때는 왼쪽에 있는 걸 미분하면 오른쪽이 된다잖아. 근데 항상 한 번만 더 봐봐. 오른쪽에 있는 걸 적분하면 왼쪽이 되겠구나라고. 그래야 식에 뭐라 해야 되지? 생각이 좀 관점이 생긴다니까. 아까 제가 수업 시간에 이거 혹시 기억 안 난가? 사인 x 더하기 코사인 x를 제곱을 하면 1 더하기 2배의 사인 x 코사인 x라고. 예. 괜찮아? 왜냐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니까. 근데 항상 식을 보실 때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바꾸면 이거지만 오른쪽 거를 왼쪽으로 바꾸면 이게 된다고. 네. 이거 기억나냐고? 네. 근데 만약에 저보고 시키면 왼쪽에 있는 걸 오른쪽으로 전개해봐라고 난 잘할 자신 있어.
근데 오른쪽에 있는 걸 왼쪽으로 바꿔봐. 그럼 굳이 내가 왜 바꾸죠? 이렇게 된다고. 왜 안 바꿔봤습니까 이거는? 근데 문제 상황에 따라서는 이걸 이렇게 바꿔야 되는 문제가 필요할 때가 있다고. 시험이 나. 아니 그건 좀 조심스러울 거야. 너 뭐하냐? 아무튼 이해되냐고? 삭스도 한대 때려. 아무튼 됐어? 예.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이제 다 비슷비슷해서 혹시 여기 뭐냐 몇 번이냐? 여기 62쪽까지 중에 혹시 같이 해봤으면 하는 문제가 혹시 있나? 근데 여기는 예지 유제를 안 풀어. 아 물어봐서네. 잘했네. 혹시 어렵거나 이해 안 되면 편하게 물어봐요. 괜찮아요. 어차피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 물어보는 거는 아마 여기 혹시 강의 통해서 본 친구들 중에서도 모르는 부분일 거야. 걱정 말고. 예를 들면 여기 뭐 이런 거 하나 안 해봐서 3-10번 같은 거 하나 해볼까? 좋습니다. 지금 솔직히 저는 자주 보는 유형이지만 여기 미분 공부를 처음 하면 당연히 새로운 유형일 거 아니야. 뭘 하란지도 솔직히 잘 모르겠고. 3-10번에 해도 되나? 한다. 예. 여기 저거 해설지 어떻게 풀었지? 2분 전에 감독 같아야 되고 근데 2분 자미용계수, 우미용계수, 함수값. 연속이다. 해볼게요. 연속이야. 해설지 풀이를 해볼게. 근데 이 해설지 풀이가 틀릴 수 있다는 걸 또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오. 가네. 일단 이게 미분 가능이라는 용어가 있으면 말 그대로 F'1이라는 기호를 쓸 수 있다는 거야. 예. 그럴 거 아닌가? 근데 F'1이라는 이 프라임 기호는 어디서 만들어졌냐면 좋네요. 여기 있잖아요. 보입니다. 누가 여기다 영상 한번 넣어주면 되는데 아무튼 여기 보이죠? 그것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1 플러스 h 마이너스 f1 요거라고. 그렇죠. 얘랑 얘랑 똑같은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얘를 미분 가능하단 말은 이 기호를 쓸 수 있다는 뜻이고 이 기호를 쓸 수 있다는 뜻은 요거의 극한값이 있다는 뜻이고. 예. 근데 얘의 극한값이 있으니까 당연히 리미트 h가 0 플러스 우극한 또 존재해야 되는 거고 리미트 h0 마이너스 좌극한도 존재해야 되는 거. 극한이니까. 이렇게. 그래서 요것도 구하고 요것도 구해서 두 개가 같으면 미분 가능한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해야 될 작업은 1보다 왼쪽이고 1보다 오른쪽이잖아.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작업을 각각 계산해서 같게끔 해주면 된다고. 이게 대학 교수들이 생각하는 풀이. 이게 정석적인 풀이라서. 근데 우리는 고등학생은 상당히 제한된 조건 속에서 문제를 풀어요. 그래서 대학 교수들이 생각했을 때는 성립하지 않는 건데 특별한 제한 조건 속에서는 성립하는 것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이제 몇 가지 이해된가?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이런 게 가능해요. 미분이라고 하는 게 미분 가능하다는 표현을 쓰면 한 번만 미분 가능해도 계속 미분이 가능해요. 고등학교는. 근데 대학교는 한 번 미분 가능하다 해서 두 번도 미분 가능하다는 보장이 없어요. 대학교는. 그게 교수님들은 이걸 못 써요. 지금 다른 방법을 못 써요. 근데 우리는 한 번만 미분 가능해도 두 번도 미분 가능하대요. 근데 아까 제가 잠깐 말했는지 모르겠는데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에요. 네. 여기까지 된가? 예.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라고. 그래서 가볼게. 오. 날라가는 게 말이. 저 동현이가 주번이었어. 차가네. 이제 가네. F 프라임 여기서 E를 그냥 A라고 쓸게. A라고. F 프라임 A를 구하라는 말을 원래는 저렇게 리미트 기호를 써서 해야 되는데
리미트라는 기호를 써가지고 미분계수를 구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처음에만 잠깐 하지 주로 도함수를 이용해서 많이 해보라. 즉 도함수를 구해놓은 다음에 그냥 대입만 해서 값을 구해본다고 미분계수를. 원래 이렇게 매번 이렇게 극한기호로 구해야 되는데 한 번에 도함수 미분법 써가지고 한 번에 도함수 구한 다음에 x자리에다 1을 딱 넣어가지고 심플하게 구해본다고. 그러니까 저게 익숙해지니까 오히려 이렇게 리미트 기호를 써가지고 계산하는 게 어색한 거야.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해도 됐던 이유가 우리가 문제를 풀 때 f'A는요 이 f'X라는 그 도함수가 연속이기만 하면 리미트 x가 a를 향해서 갈 때 f'X랑 같게 돼요. f'X라는 그 도함수가 연속이기만 하면. 맞습니다. 여기까지 됐어? 여기까지 됐어? 예. 그러면 이 f'X라는 이 함수 입장에서 봤을 때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야 이 값이 존재할 거 아닌가? 네. 그러면 f'X의 좌극한이 이거야 이거. 이 느낌이야 이 느낌. 그 다음에 f'X의 우극한이 이 느낌이고. 그래서 여기까지 됐냐고? 아, 연속이면 어떻게 같습니다. 그렇지 연속이면. 근데 지금 나 따라오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요거랑 항상 같으려면 f'X라는 이 함수 자체가 연속이어야 된다고. 예. 근데 고등학교 때는 다음 함수 그치 주로 당항수만 다루기도 하니까 fx가 미분 가능하면 fx는 연속이라고. 예.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건 원래 당연한 거고 네. 고등학교 때는 fx가 한 번이라도 미분 가능하면 f'X도 미분 가능해버려요. 두 번도 미분 가능하고 세 번도 미분 가능해본다고. 근데 f'X가 미분 가능하면 f'X도 그렇지 연속이겠죠. 그럼 결론은 f가 미분 가능하면 고등학교 때는 프라임도 연속이에요. 고등학교 때는. 그러니까 얘랑 당연히 같아요. 그러니까 얘를 구하라고 할 때 그냥 도함수를 구해서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을 계산해도 되는 거야. 고등학교 때는. 그래서 이 문제를 이렇게 푼다고. 고등학교 때는 얘를 계산하라고 하니 이렇게 안 가고 얘를 이렇게 본다고. 리미트 x가 1을 향해서 갈 때 f'X를 본다고. 그럼 일단 구해야 되잖아. 그래야 그거 말든가 하니까 그럼 도함수를 이렇게 구한다고. 얘의 도함수는 3x의 제곱 마이너스 2px 플러스 플러스 q. 그러니까 얘는 2p 미안해요. 2px 마이너스 2q. 선생님 잘못이다. 에? 예. 근데 원함수 얘는 도함수. 근데 이 도함수는 함수값이 이 원함수가 미분 가능할 때만 이 함수값이 존재할 거 아니야. 예. 그러니까 여기 1 끊어져 있는 이 부분에서는 아직 미분 가능한지 나도 어쩐지 잘 몰라요. 그래서 보통 경계는 등호를 빼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이제 괜찮다고 했지만. 예. 어? 그러면 요 놈은 계산할 때 이렇게 할 거 아니야. 리미트 x가 1을 향해서 갈 때 좌극한, x가 1을 향해서 갈 때 우극한. 그럼 좌극한은 여기가 좌극한이니까 1 넣으면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p 플러스 Q. 플러스 q. 그 다음에 여기 우극한은 2p 마이너스 2q. 이 두 개가 같아요. 같다고. 그리고 이 두 개가 같다고 풀어서 문제를 풀어도 상관이 없다고. 왜냐하면 어차피 f'도 연속일 테니까 얘를 구했지만 결국엔 얘가 될 테니까. 고등학교 때는. 근데 대학 교수들은 이렇게 안 풀고 이렇게 푼다고. 정의를 써가지고. 그러면 이제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그 수능 출제 기관에서는 출제하는 사람이 대학 이거 말이 되나? 근데 대학 교수하고 교사가 집단이 섞여 있어요. 이거 말하면 안 되구나. 이거 편집할게요. 이거 말하고 편집하면 되지. 대학 교수하고 교사가 이렇게 섞여 있다고. 그러면 교수들 입장에 봤을 때는 이거는 출제를 할 때 문항번호를 뒷번호로 빼야 돼요. 왜? 어려우니까. 근데 교사들 입장에서 학생들 다 그렇게 안 푼다. 이렇게 푼다. 앞번호로 빼도 된다. 이렇게 된다고. 근데 당연히 이제 정답률이라는 게 계속 이렇게 공유가 될 테니 이거는 이제 앞으로 최근 추세는 당연히 앞번호에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굳이 이렇게 공부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근데 원리는 알고 가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서 일단 2학년이라 설명을 하는 거. 근데 아마 좀 그냥 처음 들으면 뭔 말이야. 주식이 뭘 말을 저리 길게 한다 싶을 거라고. 불필요한 얘기 같고. 근데 이제 한 번쯤 들어보시고 생각해 보시면 어떤 의미인지 알게 될 거예요. 네?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잖아. 그 대학 교수, 면접은 대학 교수들 할 가능성이 높잖아. 면접장 가서 예를 물어볼 수도 있다고 예를 들면 이게 이거냐? 그러니까 그건 그거다. 그랬더니 항상 그거냐? 물어보면 항상? 아니요. 이게 만약에 연속이면 괜찮지만 연속이 아니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쯤 해보면 좋은 건 뭐겠어 당연히. 어떤 함수가 미분 가능한데 도함수는
연속이 안 되는 사례를 하나 찾아두는 건 나쁘지 않겠죠? 그런 역 같은 함수가 있죠? 뭐 예를 들면 x의 제곱 사인 x분의 1? 저거로 애초에 미분할 수 있는 건 잘 모르겠는데. 네, 이건 0. x가 0일 때는 0이고 0이 아니면 이 함수일까? 이 함수. 이 함수는 0에서 미분 가능해요. 그래요? 그러네. 이왕 이렇게 된 우리 이것만 풀면 오늘 끝난가? 더 안 해도 된가? 예. 맞습니다. 좋아. 그럼 이거 하나 해볼게요. 사인을 미분. 간단해요. 코사인? 심플하죠? 자, 이거만 한다. 예. 얘가 f'0이 있어? 라고 묻는 거잖아. 예. 그러면 얘를 묻는단 말은 x는 0에서 미분 가능해? 라고 묻는 거라고. 그러면 이 기호를 바로 쓸 수는 없지만 이걸만 확인하면 된다고.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h 마이너스 f의 0이라고 하는 이 극한값이 존재하면 우리는 x는 0에서 미분 가능하다 하고 그거를 f'0이라고 쓰는 거라고. 여기까지 됐어? 예. 다시 f'0이 익숙해지면 안 돼. 지금 우리는 처음 공부하는 단계니까 f'이란 0이라는 이 프라임 기호를 쓰려면 미분이 가능해요.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 존재해야 된다고. 맞죠. 근데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 존재해야 되니까 일단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니까 그 모양을 일단 이걸 보고 아 얘는 결국에 얘랑 똑같다는 게 좀 매칭이 돼야 돼. 근데 우리가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얘를 이렇게 바꾸는 연습보단 얘를 이렇게 바꾸는 연습을 더 많이 한다고. 그래서 문제를 갑자기 보고 갑자기 얘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어렵더라고. 그래서 항상 등호를 보실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바꾸는 게 주로 문제의 구성상 나오겠지만 오른쪽에 있는 걸 왼쪽으로 바꾸는 연습도 좀만 해보라고. 아니? 진짜 질문 하나 있는데. 네. 그러니까 h분의 fh 마이너스 f0을 쓸 때가 있고 x 마이너스 0분의 그걸 쓸 때가 있잖아요. 네. 어떻게 다른? 그렇게 쓰셔야 돼요. 상관이 똑같은 없어요? 거죠. 똑같아요. 결국에는 이게 평균 변화율이 되고 그거의 극한을 원했을 때 순간 변화율로 바뀔 수만 있으면 돼요. 아무 상관없어요. 괜찮아? 네. 그럼 간다? 한다고. 예.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0은 0. 이게 생략. fh는 요거. 그래서 h의 제곱 사인 h분의 1 이렇게. 이게 괜찮아요? 오 h 약분되네. 이렇게. 근데 h를 0으로 보냈더니 얘는 0으로 가는데 얘는 뭐 0분의 1은 뭐야? 이렇게 된다고. 와 짜증나네 했는데 아니 치워놔야 돼요. 이런 일이 가능하죠. 여기 사인 h분의 1이라고 하는 거는 잘 생각해보면 우리 사인 처음에 배웠네요. 사인 h분의 1은 제일 커봐요? 1. 제일 작아봐요? 마이너스 1. 그래서 얘는 이런 일이 가능해요. 마이너스 h하고 사이에 있겠죠. 물론 이제 h가 양수음수 몰라서 물론 절대값 치긴 해야 되는데 이렇게 어쨌든 뭐 사이에 있겠죠. 괜찮아? 네. 이 새끼가 왔다리 갔다리 하잖아요. 진동하는 형태예요. 진동하는 형태의 또 다른 말은 물론 발산도 되지만 최대 최소가 있을 수 있다는 뜻이야. 그럼 최대 최소가 있다는 뜻은 그 두 개 사이로 집어넣어버리는 뜻이야, 이 함수를. 그래서 우리가 그렇지 수열의 극한의 대소관계 샌드위치 정리를 쓸 수 있다고. 우와.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H를 0으로 보면 A는 0. 그렇지 A는 0으로 하고 얘도 그러면서 A는 0으로 그래서 얘는 0이라고요. 와우. 그럼 결국에 이 극한값이 있는 거잖아. 그럼 얘의 극한값이 0으로서 존재하는 거니까 앞으로 우리는 평균 변화율 극한값이 존재하니까 우리는 x는 0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앞으로 얘를 f'0이라 부를 거다 이 말이야. 와우. 여기까지 됐냐고? 그러면 f'0이 있다는 뜻은 이거 다 미분 가능한 함수야. x하고 미분 가능하고 x제곱도 미분 가능해서 미분 가능한 함수들끼리 곱하고 나누고 생쇼를 해도 다 미분 가능해. 그러니까 0만 아니면 미분 가능했는데 애초에 0조차에서도 미분 가능했으니 이 함수는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네. 함수 자체가. 그러면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도함수가 존재하죠. 그래서 f'x를 구할 수 있다고. 예. 미분하면 왜 곱미분 2x 사인 x? 너 오늘 생각보다 너무 미안한 상황이 됐구나. 그래서 이거 미분할 수 있겠죠. 플러스 이거 곱 x 제곱 앞미분 D 미분. 네? 간다. 어감은 좋네. 그럼 더하기 x 제곱 x제곱 코사인 x분의 1 코사인 x분의 1인데 마이너스 x제곱 그렇지 합성돼 있으니까 속미분. 근데 x분의 1을 미분하는 방법은 x의 마이너스 1제곱으로 똑같잖아요. 그럼 아까 했던 그 공식 있지? 마이너스 x. 1을 미분하면 튀어나오고 하나 차수 내려가고 아 그럼 맞네. x제곱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코사인 이렇게 괜찮아? 네 괜찮아요. 시작 괜찮은가?
아니, 이게 몰라도 되는데 그냥 이거는 구체적인 식까지 몰라도 되는데 그냥 의미만 느껴보라고 의미만 그냥. 그래서 얘를 다시 쓰면 2x 사인 x분의 1 이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x분의 1. 그 다음에 f 프라임 0은 0. x가 0이 아니면 이거고 x가 0이면 이거고. 어? 어? 그럼 이게 f 프라임 x라고. 어? 그럼 우리가 확인하고 싶은 거는 f 프라임 x가 연속인지 0에서 연속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같은지 확인하면 되잖아. 그럼 얘가 좌극한 구할 수 있어야 되잖아. 근데 방금 구해봐서 얘는 구할 수 있겠잖아. 조임정리 쓰면 얘는 없다고 진동한다고. 그건 극한이 존재하는 애랑 진동하는 애랑 결합되면 진동하겠죠. 그래서 얘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0에서 불연속이죠. 혹시 내 말 따라와? 자, 여기까지.